하이브의 대표 방시혁은 이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멤버가 없었으면 지금의 BTS는 없었을 거다. 바로 제이홉. 오늘은 매번 나보다는 팀원을 생각하는 멤버임과 동시에 BTS의 정신적인 리더라고도 불리는 제이홉에 대한 영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호흡, 여러분들은 나의 호흡. 제 이름은 제이. 어린 시절 제이홉은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덕에 공부를 꽤나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이홉의 인생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을 계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무대 위에 올라 춤을 추는 그를 보고선 친구들이 많은 칭찬을 해줬고, 이에 희열을 느낀 제이홉은 춤을 추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나는 진짜 이걸 해야겠다 해서 이제 엄마한테 졸라서 춤학원을 가가지고 이제 춤을 되게 열심히 췄었죠. 근데 추면서도 저는 느꼈었어요. 아, 진짜 이 길은 나의 길이구나. 꼭 해야겠다. 그러나 제이홉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의 아버지는 이에 굉장히 크게 반대하셨는데요. 물론 춤이 너무나도 좋았던 제이홉은 끝까지 춤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집에서 너 얼마나 춤을 잘 추는데 좀 춰봐야 지금. 옛날에 집에 거실에서 췄어요. 뭐 했어? 팝핀 엄청 췄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춤을 춥니다 하면서 팝핀을 엄청 췄어요. 와. 그리고 아무런 음악도 없이 정신없이 춤을 추는 제이홉을 보곤 아버지는 결국 허락을 해주셨죠. 한편 제이홉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당시 춤학원 대표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호석이는 춤을 아예 못 추는 상태로 학원에 왔는데 엄청난 노력으로 급성장했어요. 당시는 밤 12시가 넘으면 집에 가는 버스가 끊겼는데요. 그러면 호석이는 새벽 2, 3시를 넘어서까지 연습을 하고 친한 형들 집에서 자고선 또 다음날 학원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이홉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집안 환경이 잠시 안 좋아지는 바람에 학원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이에 제이홉은 남들이 레슨을 받을 때는 학원 소파에 앉아 남들이 추는 춤을 구경했고, 또 레슨이 끝나면 텅 빈 연습실에서 혼자서 춤을 추곤 했습니다. 한편 연습실에서 혼자 죽어라 춤을 추는 제이홉을 보고 당시 학원에서 춤을 좀 추던 형 한 명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야, 너 그냥 우리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할래? 그렇게 제이홉은 댄스팀 뉴런에 들어가게 됐고, 이후 이 팀에서 처음으로 스트리트 댄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희 뉴런 입단 기준이 저희가 사실 주말까지 포함해서 매일 3연습을 4시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호석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고 학업 병행하는 상황이 있어도 그 3연습을 견뎌냈기 때문에 뉴런에 합격할 수 있었죠. 이후 15살 최연소의 나이로 댄스팀 뉴런에 들어간 제이홉은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광주 춤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JYP 오디션에 참가해 공채 6기로 합격을 했을 정도였죠. 한편 당시 지역의 유명 댄스 학원들은 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데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결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제이홉은 자연스럽게 빅히트의 오디션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때 BTS 멤버들의 캐스팅 일화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빅히트 오디션 관계자는 연습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선 제이홉에게 혼자서 춤을 추다가 다추면 나가도 좋다 라고 말한 뒤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3시간 후 연습실에 돌아온 관계자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데, 제이홉이 그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는 빅히트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습생이 된 이후 제이홉은 본인에게 정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랩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거였죠. 사실 저 랩을 하진 않았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랩을 하지는 않았었고, 두려움이요? 아우 두려움이 있었죠. 이게 내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던 거고, 랩이란 게 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봐요. 랩 테스트 이후 그는 탈락을 걱정했을 정도였는데, 당시 랩 실력이 어땠는지는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 테스트 받았을 때 빅히트 회사 처음 와서 녹음을 했는데 진짜 와 이런 말을 해도 모르겠다, 쓰레기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들어도 이건 진짜 못 들을 곡이다 라는 처음 시작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었긴 했죠. 그리고 다행히도 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제이홉은 당시 함께 연습생 생활을 하던 RM과 슈가 덕분에 랩에 익숙해질 수 있었죠.
그러나 랩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이홉이 갖는 불안도 점차 커져갔는데요. 너무 오래 같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거의 2년 넘게 친구들과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죠. 이제 저의 진로도 있는 거고,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해서 데뷔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회사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같이 할까. 연습생 기간이 3년이 넘어가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시 제이홉은 BTS를 그만두려고도 했지만 멤버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요. 왜 했겠냐, 형하고 나는 이제 잘리는 위기에 있었지. 야, 나는 이미 나갔었어. 나 나갔을 때 정국이 울던 거 생각난다. 형 간다 그러니까 정국이하고 막 부둥 잡고 막 울었잖아요, 막 그때. 너 딴 데 가서 막 떼고 가네. 야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솔직했었어. 가서 종우석 와야 된다. 옷이라고 했어. 맞아, 그때 형 항상 중알고에 아니었냐? 종우석 와야 된다고. 종우석 안 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그래 저 엄청 솔직했어. 토끼 아니었어요. 야 근데 진짜 진짜 멤버 그냥 믿고 간 거야 나 그냥.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디어 BTS의 데뷔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행복도 잠시 멤버들에게는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연습이 이어졌는데요. 춤추는 장면을 매일 촬영했고 몸의 각도나 손끝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완벽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재촬영을 했죠. 팀 내에서는 춤을 잘 추면서도 동시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제이홉 말고는 없었기에 이때 그는 멤버들의 춤 선생님으로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6월 제이홉은 마침내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 팀에서 랩, 춤, 노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BTS의 데뷔 무대 전날 제이홉은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당시 무대에서 선보일 곡의 안무에는 제이홉이 무릎을 꿇는 동시에 상체를 뒤로 꺾어 바닥에 눕는 동작이 있었는데 이 동작을 너무나 많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다리에 물이 가가 오른쪽 허벅지에 물이 차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제이홉은 그렇게 중요했던 데뷔 무대를 미루거나 안무를 수정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허벅지에 차있던 물을 주사기로 빼낸 채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이후 BTS가 공개한 노래 Born Singer의 제이홉 파트를 보면 데뷔 초 그가 당시 얼마나 간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흘린 피땀이 날 적시네. 무대가 끝난 뒤 눈물이 번지네. 한편 제이홉은 연습생이 되기 전에는 춤밖에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후 발매한 후속 앨범에서도 계속해서 작곡 및 작사에 참여했고 또 랩을 했습니다. 두발이 보란듯이 경적을 올려 반의 주사편을 가요계 충격을 흔한 나였던 나 그래 이젠 보여줄게 이 트랙 리사이퍼에서 내 포부를 박혀 I'm more both the minor. 그러나 BTS는 이 시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데뷔 속 앨범 수록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다음 후속 앨범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데뷔했던 당시에는 다른 신인 그룹들이 정말 많이 데뷔했었기에 이들은 반응이 있건 없건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점차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첫 팬미팅 자리에서 제이홉은 그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드러내는데요. 연습생 때 항상 나 저 무대에 언제 설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응원을 해주고 힘찬 응원과 환호를 해주면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현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제 음악을 하고 있고 팬분들의 사랑도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 사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춤이 너무 좋아 공부도 안 하고 새벽에 매일 나가 새벽 연습하고 고생한 끝에 서울로 올라갈 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부모님, 전 아버지의 그 웃음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제 모습이요. 한편 BTS는 후속 앨범에서 약간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데뷔 앨범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신인상을 받은 이후에도 곡 작업을 열심히 한 BTS는 다음 앨범을 공개하는데요. 이때 앨범 작업 준비를 하면서 제이홉은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뮤비 촬영 도중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나 고생해서 만들어진 타이틀곡이 정말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이들은 처음으로 TV 음악 프로그램 1위 후보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2집 앨범의 타이틀곡 상남자였습니다.
상남자가 1위 후보에 오른 이후 제이홉은 이후 팬미팅에서 진심이 담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정말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밝게 빛나는 그런 방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피었을 때도 지었을 때도 아름답고 예쁜 건 꽃이라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예쁜 꽃처럼 그런 가수가 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성공적인 데뷔, 신인상, 거기다 1위 후보까지 한 상태였기에 BTS에게 있어 다음 앨범의 성공 여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타이틀곡이었던 댄저였는데요. 타이틀곡 댄저에는 제이홉도 곡 작업에 참여했었는데 제이홉은 연습생이 된 이후에야 랩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작업은 그에게 있어 특히나 더욱 힘든 시간이었죠. 왜 이렇게 작업이 안 될까? 가사가 안 나온다. 뭔가 영감이 안 떠올라.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나에게 엄청난 이런 영감이 딱 와가지고 뭔가 가사가 팍 나왔으면 좋겠다. 이 로고에 이런 이야기를 담으면 뭔가 영감이 떠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찍어본다. 제발 가사가 잘 나오길. 그리고 마침내 타이틀곡 댄저가 공개됩니다. 댄저는 당시까지 발표된 BTS의 곡 중 가장 안무 난이도가 높은 곡이었기에 멤버들은 안무 연습만 하루 16시간 이상씩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 고생만큼이나 기대도 컸던 타이틀곡 댄저는 공개 6일 만에 한국의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아웃을 해버릴 정도로 관심을 못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제이홉은 정말 힘들게 준비했는데 성적이 너무나 안 좋아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제가 걷는 길에 대한 의심을 하던 때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이홉을 힘들게 했던 댄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해온 것들 중 가장 안무 난이도가 높았던 댄저를 2014 마마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마마에서 합동 공연을 선보이게 된 블락비는 BTS와 멤버 수가 7명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았던 보이그룹이었기에 서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이홉은 이번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 춤에 있어서는 정말 끝을 보자 라는 각오로 정말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제이홉은 마마 무대 당일 엄청난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는 춤을 추던 중 몸에 체중을 전부 실은 채 한쪽 무릎으로 바닥을 찍으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죠. 제이홉의 강렬한 등장을 시작으로 BTS는 댄저를 완벽하게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4 마마를 기점으로 이들의 팬덤도 빠르게 증가했죠. 그렇게 많은 팬들을 확보한 BTS는 데뷔 3년차를 맞이하게 됐고 이후 앨범인 화영연화 파트 1과 타이틀곡 I Need You를 공개하게 됩니다. I Need You를 포함한 앨범으로 데뷔 이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BTS는 단독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단독 공연장에서 제이홉은 부모님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왔어요. 우리 아빠 엄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이제 무대를 할 때 이제 부모님 얼굴을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 우리 다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무대에 있고 이 무대에서 우리 가족한테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두말 필요 없이 진짜 화양연화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다들. 감사해요. 한편 감동적이었던 첫 단독 공연 이후에도 제이홉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이후 공개한 앨범과 타이틀곡 런이 또다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BTS는 확실한 대세가 됩니다.
타이틀곡 1으로 이들은 한국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 빌보드 200에서 17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었죠. 한편 BTS의 빌보드 진입과 함께 제이홉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처음으로 본인의 솔로곡인 원버스를 공개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제이홉이 솔로곡을 공개한 지 6개월 만에 BTS는 스페셜 앨범과 함께 타이틀곡 불타오르네를 선보이며 화양연화 시리즈를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타이틀곡 불타오르네와 함께 특히나 공연장에서의 떼창으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에필로그 영 포레버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이홉이 정말 힘들게 작업을 한 곡이기도 했죠. 작업을 할 때 곡 분위기가 흐름을 타면서 감정선을 터뜨려야 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수십 번의 수정 작업과 녹음이 진행됐고 제이홉은 지금까지 BTS의 작업 중 제일 힘들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고요. 물론 그 고생만큼이나 제이홉이 작업한 부분은 정말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어졌죠.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한편 불타오르네 이후 BTS는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로 빌보드 200에서 26위를 달성하며 한국 가수 역사상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윙즈 앨범으로 인해 BTS에게 쏟아진 전 세계적인 사랑과는 별개로 제이홉에게는 이 앨범이 더욱 특별했었는데요. 바로 그가 이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죠. 윙즈 앨범에서 제이홉은 처음으로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인트로고 보이 미츠 이블에 단독 출연을 맡게 되며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뷔 이제 3년 만에 첫 인트로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대해주는 사람들에게 꼭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뭔가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진짜 이번에는 나 또한 칼을 갈고 연습을 했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 평소에 뭐 1시간 연습을 했다면 연습할 때 뭐 1시간 더 해서 뭐 2-3시간 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연습을 땀내서 앞으로 그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다. 당시 제이홉은 트레일러 영상을 거의 100번 이상 촬영하며 모니터링을 했고 잘 안되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배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게다가 무리한 덤블링 연습 도중 팔목을 다치기도 해서 그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제이홉은 결국 인트로 보이 미츠 이블을 완성시킵니다. 이와 함께 제이홉은 그를 떠올리면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노래 하나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어머니를 위해 만든 노래 마마였죠. BTS가 전 세계적인 반응을 받기 시작하던 때 제이홉은 언젠가 본인이 개인 무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꼭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제이홉의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 춤추는 것에 대해 유독 반대가 심하셨던 아버지와는 반대로 어머니는 투잡을 뛰시면서까지 그의 춤 학원비를 내주셨고 항상 제이홉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성공을 하게 된 제이홉이 그때의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노래를 만들어냈죠. 한편 피땀 눈물과 마마가 포함된 윙스 앨범을 기점으로 해외에서의 아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과 함께 BTS는 데뷔 이후 첫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상하러 가는 길 제이홉은 가장 먼저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였는지 그는 상을 받은 후 자리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요. 첫 대상을 받은 이후 BTS는 윙스 월드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 도중 제이홉은 처음으로 혼자서 본인의 솔로곡 마마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옆자리를 지켜주던 멤버들 없이 오직 혼자 그 큰 무대를 채워야 했던 것은 처음이었기에 걱정도 참 많았죠. 개인 무대로 이렇게 스테이지를 하는 건 처음이죠. 아무래도 7명이서 하다가 혼자서 하려니까 없잖아. 그런 부담감은 있죠. 분명한 건 처음 마마 무대를 섰을 때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타고. 그러나 혼자 무대에 선 이후 제이홉은 본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가 압박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스스로 성장하고 또 그 과정을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끌어야 되잖아요. 많은 관객들. 근데 그런 압박감과 동시에 뭔가 제가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패기와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좋은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계단씩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한편 월드 투어를 하던 도중 BTS에게는 큰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2017년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K-팝 그룹 최초로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쓴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 BTS는 다음 앨범과 함께 타이틀곡 DNA를 공개하며 이 기세를 이어갑니다. 제이홉이 작사에 참여했던 노래 Mic Drop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죠. 누가 내 수저 더럽대 I don't pay 마이크 잡은 금 수저 여러 배 버럭해. 그리고 엄청난 관심과 함께 BTS는 당시 앨범으로 빌보드 앨범 200 차트에서 7위에 오른 것도 모자라 AMA 무대를 통해 미국 데뷔까지 하게 되는데요. 물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만 나아가는 BTS의 성장세, 그리고 쌓여가던 부담감과 피곤은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제이홉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전 마마 무대를 홀로 해낸 이후 제이홉은 새로운 도전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꼈던 경험 때문이었는지 AMA 무대를 마친 제이홉은 되려 약간은 흥분돼 있었죠. 여기는 AMA가 끝나고 난 후 내 호텔 방이다. AMA에서 우리가 무대를 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좀 든다. 진짜 정말 될 수만 있다면 세계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꼭 되고 싶다. 지금 시작이 된 것 같다. 뭔가 새로운 뭔가 챕터가 이런 시작되는 그런 기분? 오늘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다. 그런데 AMA 무대 이후 본격적인 미국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이홉은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크게 좌절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어였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때를 제이홉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대에 오르는 건 모든 긴장과 떨림까지도 소중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순간을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는데 실천을 못하는 저를 보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내 역량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제 탓을 많이 했죠. 팀을 위해 자신이 기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쌓여가며 결국은 제일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제이홉마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했죠. 물론 다른 멤버들 또한 각자의 이유들로 이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이홉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옥 같았어요. BTS로 활동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제이홉은 매번 팀 내 분위기의 활력소 역할을 해냈는데요. 특히 안무 연습을 하면서 멤버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는 제일 피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웃으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고 또 멤버들을 살뜰히 챙겼죠. 당시 그가 멤버들을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윙스 투어 도중 RM은 제이홉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난 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우리의 분위기에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되게 사실이거든. 나랑은 다른 쪽으로. 그리고 너가 솔직히 말해서 팀 곳곳 내에서 내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진짜로 난 대외적인 거고. 한편 300일 동안 진행되었던 윙스 투어의 마지막 무대인 서울에서 제이홉은 엔딩 멘트를 하던 중 결국은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이 서울에서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힘차게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뿌듯하고 마지막까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윙스 투어가 끝난 이후 제이홉은 팬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바로 월드 투어가 끝난 지 고작 3개월 만에 그의 첫 번째 믹스테이프를 공개한 것이었죠. 이전 인터뷰에서 제이홉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춤이었지만 나도 언젠가는 내 이야기를 음악에 담고 세상과 공유하고 싶다. 이 말처럼 제이홉은 그간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모든 감정들을 담아 첫 번째 믹스테이프 홉 월드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경험하고 싶은 여러 꿈과 바램을 담은 노래 백일몽.
어릴 적 비행기를 타보고 싶었던 꿈과 그 꿈을 이룬 이후 비행기 1등석에서 그간 느낀 감정들을 담은 곡 Airplane. 구름이야 내필 구름이야 jacket 구름과의 케미 구름과 홉 월드는 빌보드 앨범 200 차트에서 한국 솔로 가수로는 당시 가장 높은 성적인 38위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전 한국 내 빌보드 최고 기록을 보유한 사람은 빅뱅의 태양으로 빌보드 200에서 112위를 달성했었는데 제이홉은 이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제이홉의 믿기 힘든 성공만큼이나 BTS 또한 엄청난 성과를 보이는데요. 바로 홉 월드 이후 공개한 Fake Love와 아이돌을 포함한 2개의 앨범이 둘 다 빌보드 200에서 연달아 1위를 달성한 거였죠. 한편 제이홉은 긍정적인 에너지나 밝음 같은 이미지가 본인을 대표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미지를 제대로 살려보고자 작사 작곡에 참여해서 곡 하나를 만들었는데 바로 Just Dance였죠. 그리고 이후 2018 MMA에서 제이홉은 또 다른 레전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바로 아이돌의 도입 부분에서 한복을 입은 채 브레이킹에 기반한 스트리트 댄스를 선보인 것이었죠. 특히나 원래 높은 곳을 무척이나 무서워하는 제이홉은 이날 높은 무대에서 맨발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무대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처럼 제이홉을 포함한 다른 멤버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월드 투어부터 연말 시상식 무대에 앨범 준비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BT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 BTS 멤버들은 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매월 잡혀있던 평균 28.5일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 소속사와의 재계약 등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2018년 초부터 멤버들은 정말 진지하게 그룹의 해체까지 고민하고 있었죠. 18년도는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확실히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뭔가 약간은 조금 무서웠던 해? 왜냐면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왔었고 다가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 BTS는 2018 마마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데요. 제이홉은 많은 대상을 받아왔지만 이날의 대상만큼은 그에게 유독 특별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체를 고민할 만큼 심적 부담을 느꼈던 멤버들 사이에서 제이홉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대상을 손에 쥐곤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죠. 진짜 저는 이 상을 받아도 울었을 거고 안 받아도 울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매번 힘든 일이 있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던 제이홉 또한 혼자서 오랫동안 힘들어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물론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TS가 6집 미니 앨범을 새롭게 공개하던 때 제이홉은 또 다른 성장의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술의 신이라는 뜻의 노래 디오니소스를 작사 작곡한 것이었죠. 한편 디오니소스가 포함된 앨범과 함께 BTS는 Speak Yourself 월드 투어를 또다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월드 투어가 마무리된 이후 멤버들은 모두 장기 휴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제이홉은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혼자 미국으로 떠나서 지금까지도 제이홉의 노래들 중 가장 유명한 노래 치킨 누들 수프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 곡은 공개 한 달 만에 1억 뷰를 달성한 것과 함께 제이홉이 처음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인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원래 치킨 누들 수프는 2006년 미국에서 발표된 노래인데 이때 이 노래에 맞춰 추는 춤 또한 인기를 끌며 같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그리고 어린 시절 이 노래를 자주 들으며 춤을 췄던 제이홉은 원곡의 비트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고 특히나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치킨 누들숲 이후 제이홉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제이홉의 세계는 완전히 멈춰버렸죠.
가만히 작업실에 멍하니 앉아서 어떤 곡을 써야 하는지 고민도 하고 작업실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당분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방황 이후 제이홉은 깨닫게 되죠.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우울해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이래봤자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제이홉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이후 발표한 앨범에서 솔로곡을 선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현재를 받아들인 제이홉이 그 상황을 본인만의 밝은 분위기로 풀어낸 곡 Outro Ego. 그리고 신규 앨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못했던 BTS는 연이어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BTS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해도 변하는 것은 없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계속해서 곡 작업을 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이후 BTS는 그동안 느꼈던 좌절, 공허함, 빌보드 1위라는 희열까지 다양한 감정을 담은 비앨범을 공개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제이홉은 열심히 작업을 해 많은 성과들을 선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찾아온 쉼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되려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일종의 직업병에 비유했고 이를 제이홉만의 밝은 분위기로 풀어낸 노래 병. 그간 제이홉이 느꼈던 우울함과 불안함을 가사로 옮긴 노래 Blue and Gray. 그리고 팬데믹 시기 외부 활동 없이 앨범 제작만을 하던 제이홉은 정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바로 제이홉이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슬픔과 어두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한 거였죠. 그렇게 그는 이전에 발매했던 미완성곡에 가사와 멜로디를 덧붙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니 바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사로 표현한 노래 블루사이드였습니다. 지금 난 그저 바람이 타서 죽고 싶다. 당시 제이홉의 인터뷰를 보면 그의 심적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예전과는 참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제 이름이 제이홉인 만큼 매번 좋은 모습만,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다른 감정들을 느꼈죠.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음악을 통해 아름답게 풀어내고 싶어요. 물론 제이홉처럼 BTS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버터에 이어 연이어 발표한 Permission to Dance까지 두 곡이 모두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두 곡이 연이어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BTS는 2021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제이홉은 꽤나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에는 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팬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면 저는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이홉이 눈에 보이는 상과 수식어보다 나 자신과 그리고 아미들을 위한 음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이홉이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6개월이었죠. 나 자신과 아미들을 위한 음악을 하자 라는 결심을 한 지 6개월 만에 제이홉은 미국의 음악 페스티벌 룰라팔루자에 솔로로 참여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함께 충격적인 소식 또한 전해졌는데 바로 BTS의 그룹 활동 중단 선언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쉼없이 달려온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 이후 제이홉은 7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제이홉은 오랫동안 그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을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의 첫 솔로 앨범 작업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곡들을 만들었는데 주변의 반응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곡들을 전부 다 삭제해버린 일도 있었죠. 그렇게 만들었던 노래들을 모두 삭제한 이후 그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앨범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사실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압박을 안 받으면서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내 이 성격 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충분히 지금 그냥 놀고 먹고 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나태해지려면 나태해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근데 또 상당히 고통대로 받고. 그리고 제이홉은 마침내 그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을 완성시키는데요.
지금껏 세상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모든 감정들과 이야기들을 이제는 상자 안에서 꺼내보자 라는 컨셉으로 만든 앨범 잭 인 더 박스였죠. 당시 앨범을 제작한 배경에 관련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밝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굉장히 어둡기도 하면서 또 날 것의 느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이홉이 밝은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해요. 그리고 제이홉은 그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을 통해 정말 지금껏 제이홉으로부터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10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더 멋진 것, 더 큰 업적, 더욱 많은 것들을 원한다는 제이홉의 욕망을 보여준 노래 More. 제이홉이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가끔은 너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 너 또한 희망을 가져라 를 가사로 옮긴 노래 Future. 야망의 위험함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길 원하는 딜레마를 담은 노래 방화. 그러나 앨범의 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잭 인 더 박스를 처음으로 선보일 무대였던 룰라팔루자였습니다. 참고로 룰라팔루자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인데요. 제이홉은 룰라팔루자에 참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사실 저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 공연할 수도 있었겠지만 뮤직 페스티벌은 다소 냉정하게 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였기에 그런 무대 위에서 제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본인의 음악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보다도 더 큰 건 엄청난 압박감이었습니다. 룰라팔루자와 같은 초대형 무대에 멤버들 없이 혼자 선다는 것, 게다가 7명 멤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솔로로 활동하는 첫 번째 주자였기에 그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했죠. BTS로서 늘 공연을 했었잖아요. 이 솔로로서 공연을 했던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솔로로서 첫 공연이 그런 큰 헤드라이너를 하는 게 맞나? 이런 거는 사실 겁이 있었죠.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맨날 내가 진짜 이거 왜 했을까 이러면서 1시간가량의 무대를 혼자서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스스로 수십 번이나 채찍질을 해가며 연습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공연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아니 형이 너무 피폐하더라고요. 형이 고생을 너무 한두 달 동안 너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불도 안 켜고 어두컴컴해가지고 저도 어두운 거 좋아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나 거의 암흑색이었잖아.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이 형이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저 이 형 잠도 막 못 자고 그랬어요. 맞아. 잠도 안 자고. 한 3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깨고 막 3시간 자고 깨고. 그리고 이렇게나 고생한 덕분이었을까요? 제이홉은 10만 명 앞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무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도 모자라 룰라팔루자의 역대 최대 티켓 판매 기록을 갈아치워버리기까지 했죠. 첫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그리고 룰라팔루자에서의 솔로 무대는 제이홉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지만 성취감 또한 가장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청난 경험 이후에도 제이홉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요. 바로 그의 군입대 한 달 전 춤과 음악에 대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제작한 노래 언더 스트리트를 공개한 것이었죠. Every time I work, every time I run, every time I 그리고 제이홉이 입대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즈음 돌연 그의 스페셜 앨범 Hope on the Street가 공개됩니다. 사실 제이홉은 오랫동안 음악 챕터 1을 마무리하고 챕터 2로 넘어가기 위한 큰 원동력과 중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입대를 앞둔 시점 제이홉은 그 답을 찾았죠. 저에게 춤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한테 춤이 없었다는 거. 제이홉도 없는 거고. 춤이 좋아서 음악을 접하게 됐고 이후 랩을 배워 지금의 제이홉이 만들어졌다는 걸 그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춤에 대한 앨범을 만들기로 결심해 이전 발표한 언더 스트리트가 포함된 앨범 Hope on the Street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의 음악적 뿌리와 새로운 출발을 표현함과 동시에 제이홉이 데뷔 전 몸담았던 댄스 크루의 이름이기도 한 타이틀곡 뉴런. 그런데 제이홉이 준비한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스페셜 앨범과 같은 이름의 홉 언더 스트리트 다큐멘트 시리즈가 동시 공개된 것이었죠. 제이홉은 스트리트 댄스로 춤을 시작했기에 데뷔 이후 아이돌 안무를 하면서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홉은 그의 음악적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시의 스트리트 댄서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담아 다큐로 남기기까지 했죠.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성과를 이룰 때 남들보다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이홉은 스스로 관종이라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봤을 때 본인은 관종이었다 아니었다? 저요? 괴관종이지. 나 진짜 완전 관종이지.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저는 솔직히 진짜 관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관종이라 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좋아하는 제이홉은 매번 본인보다는 멤버들을 우선시해왔는데요.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을 법도 한데 시상식 및 행사 자리에서도 다른 멤버들을 중앙이나 맨 앞에 서도록 배려하고 본인은 항상 뒤에서 그들을 챙겨왔죠. 한편 퍼포먼스로 많은 관심을 받는 BTS이기에 제이홉은 멤버들 중 춤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고민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춤을 가장 잘 추는 멤버로서 실력적으로 팀을 이끌 뿐만 아니라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다른 멤버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호비의 진짜 속 안이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제 그런 깊은 대화를 뭐 솔직히 저도 많이 시도해봤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호비는 참 진짜 물 같아요. 걔는 진짜 물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걔가 있음으로 인해서 혹은 그냥 단순히 걔가 무대에서 춤을 리허설하는 걸 봄으로 인해서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어떤 수준도 그렇고 우리한테 항상 비춰주는 애티튜드도 그렇고 호비가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매번 멤버들을 우선시하는 제이홉이지만 그는 분명히 욕심도 많고 또 그렇게 큰 욕심만큼이나 많은 노력을 하죠. 춤으로 음악을 접했기에 춤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의 제이홉이 될 수 있었습니다. 7 멤버 중 가장 먼저 솔로 활동을 시작해 성공으로 연결시켰고 개인 앨범들도 꾸준히 빌보드에 진입하는 등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줘 온 것처럼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그 성취감이 너무나 크고 행복하다는 제이홉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많은 성과들을 이뤄 나가겠죠. 그러나 이렇게나 잘하고 있는 제이홉이 가끔은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본인에게만큼은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몰아붙이는 것 같아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 가끔은 좀 편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휴망이라는 단어 호프가 포함된 이름 제이홉으로 살아온 인간 정호석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준 희망과 웃음만큼이나 그 또한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영상을 붙잡고 몇 달을 씨름한 제가 정말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